글쓰기는 말하기와 함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글쓰기를 통해 열등감을 버리고 진솔하게 자신과 대화하는 법과 고백문을 써보면서 자신의 경험 자체가 글쓰기의 풍부한 원천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그 안에서 지금까지 몰랐던 자기 본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 자신과 대화하는 글쓰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경험의 글쓰기, 그리고 사물의 본질을 터득하고 타인을 이해시키는 글쓰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마무리하고 나면 나 자신과 대화하는 글쓰기의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고백문을 작성하는 진솔한 글쓰기 방법과 사물의 본질을 터득하고 타인을 이해시키는 글쓰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분명히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창조적인 사고력으로 정보와의 물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학생만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힘은 짧은 시간에 빨리 키워지지 않으며 논리학 개념을 다룬 서적이나 교재 몇 권을 읽고 얻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따라서 스스로 생각하려는 자세, 즉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나 자신과 소통하는 글쓰기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 자신과 대화하는 글쓰기의 노력에는 먼저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1분 쓰기 훈련이 있습니다. 글쓰기는 말하기와 함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남에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글쓰기를 통해 우리 상상력을 외부로 표출해낼 수 있고 짧은 상상의 오를 긴 상상의 양탄자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표출하기에 우린 늘 어렵게 생각해왔는데요. 정말 글쓰기를 통해 나를 표현하고 진실된 소통은 어려운 것일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드릭 하트웰과 로버트 벤틀리가 창안해낸 좋은 해결 방법을 활용하여 나 스스로의 상상력을 증가시켜 볼까요? 먼저 상대방이 아무 단어나 불러줍니다. 듣자마자 떠오르는 글을 써나가는데 쓰다가 생각이 막히면 하이픈 기호를 쓰고 다시 생각이 풀리면 계속 써나갑니다. 단 1분 동안 절대 쓰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글을 쓰다가 고민하거나 쓴 것을 다시 지워선 안 되며 생각나는 대로 무조건 많이 쓰도록 합니다. 아래 제시된 단어 중 한 가지 단어를 선택하여 1분간 글을 작성해 보세요. (1분이) 지난 후 글자 수를 얼마나 썼는지 세어보세요. 1분 동안 15단어 내지 30단어를 썼다면 일반적으로 자신과 문제없이 소통하는 대학생일 것입니다. 이 방식은 스스로 소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대학생들의 글쓰기 열등감이나 공연히 우쭐대는 자만감 등을 잠재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좋은 어휘나 구절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필자가 글의 도입을 무엇으로 시작할지 고민스러울 때 활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다음은 자신의 진실을 담은 고백적인 글쓰기를 합니다. 자기 고백적인 글쓰기로서 필자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는 글은 일반적으로 수필의 성격을 지닙니다. 수필은 자유로우며 형식에 제한이 없어 생활 글쓰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 읽었을 만한 시나 소설, 희곡의 형식 중 어느 형식을 활용하든 자신의 마음을 담아 전혀 다른 형식을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시는 상상을 통해, 소설과 희곡은 허구를 통해 진실을 말하지만 수필은 필자가 보고 듣고 겪은 많은 사실을 통하여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고백적인 생활 수필은 진실을 바탕으로 필자의 인생관, 세계관, 자연관, 취미, 체험 등의 느낌과 생각을 붙여 가식 없이 쓴 글로 필자의 인격적 감화력으로 독자에게 감명을 주고 독자로 하여금 작가의 의도에 공감하게 만드는 사실적 표현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실을 담은 고백적인 글쓰기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잘 아는 주제를 잡아야 소재가 풍요롭고 개성적이고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들은 이야기나 추상적인 이야기 혹은 다 아는 이야기는 나 자신과 진실하게 소통할 수 없습니다. 수필의 성격을 가진 소통적 글쓰기의 처음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진솔하게 말하는 것을 시작으로 독자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신선한 느낌을 줄 것입니다. 이 시대 대학생의 모습이 된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백적이고 진실한 글쓰기의 첫머리를 한 단락 써보고 자아와 소통해 보세요. 이번에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경험적 글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자신의 삶은 모든 글쓰기의 출발점입니다. 글쓰기는 처음부터 거대하고 심오한 생각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박하게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나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동안 시작되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꿈과 좌절 등 타인과 나눌 수 없는 고유한 자기만의 이야기들이 있죠.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경험 자체가 글쓰기의 풍부한 원천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신의 경험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그 안에서 이제까지는 몰랐던 자기 본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경험적 글쓰기에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나 방법, 주제는 따로 없습니다. 대체로 경험적 글쓰기는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형식으로 취한다는 점이 넓은 의미에서 앞서 말한 나 자신의 고백문에 가깝습니다. 경험에 대한 고백은 그야말로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고백이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백의 진정한 의미는 성찰을 통해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가치 있고 긍정적인 삶의 원천을 찾고 기르는 데 있습니다. 경험에 대한 고백이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글을 쓰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드러냈을 때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가 부담스럽고 두려운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자신의 삶에는 특별한 사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경험적 글쓰기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됐죠. 대부분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긍정하기보다 외부의 시선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긍정은 경험적 글쓰기를 튼튼하게 하는 결정적인 힘입니다. 치유적 글쓰기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가장 먼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과 공간을 찾아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은 경험적 글쓰기에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연할 때는 음식이나 버릇과 같이 일상적인 일에 대한 질문들을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경험적 글쓰기에 도움이 됩니다. 아래의 일상적인 일에 대하여 솔직하게 쓴 후 자신의 일상에 대하여 반성할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을 돌아보고 반성을 한 후에는 그것과 관련된 다른 질문들도 활용합니다. 때로는 일상을 벗어나는 여행이나 지난밤에 꾸었던 꿈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마음에서 떠오르는 사물이나 사건, 공간 등은 기억의 물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감정과 욕구, 소망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며 이때 중요한 핵심이 정직하게 쓰는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정직함은 자기 발견에 도달하는 유일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꿈꾼 내용에 대하여 기술한 후 지금까지 생각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면 진솔하게 작성해 보세요.
아래의 글을 읽어보고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생각해 보세요. 앞의 질문들은 대학생으로서 쉽사리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설명하는 글쓰기는 타인에게 사물이나 이치를 알기 쉽게 풀이하여 밝히는 표현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이해시키고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설명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사물이나 이치를 쉽게 해명해 줍니다. 사물에 대한 진위나 시비 판단은 우선 그 사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돼야 하며 가능한 필자의 주관을 배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타인을 위한 소통적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물의 본질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읽는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은 글쓰기의 방식이 가능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으로 기술하는 것이 원칙이며 설명의 방식에는 정의, 비교와 대조, 예시, 분석과 분류, 특수화와 일반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됩니다. 정의는 용어나 사물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을 이해시키는 방식이며 대조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물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데 유효합니다. 예시는 추상적인 이치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데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사례들을 풍부하게 제시할 수 있을 때 타당성을 지닙니다. 분석은 대상의 구성 요소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고 분류는 아직 규정되지 않은 것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작게 묶어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특수화는 일반적인 것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일반화는 그 반대 과정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타인을 이해시키는 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 명료, 간결의 3C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타인을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적 글을 쓰기 전에 설명 대상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되 주변 자료까지 풍부하게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자료 수집은 일정한 맥락과 배경 속에서 설명 대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는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명료하고 간결해야 하는, 즉 3C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단어와 용어를 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애매하고 주관적인 표현은 의미의 정확한 전달에 방해가 되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로 설명하는 6하 원칙에 따라 글을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간결하고 짧은 문장일수록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명료하게 표현해 줍니다. 때문에 어떤 이는 신문 기사를 예로 들어 한 문장이 50자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아래의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독자의 이해를 위해 2가지로 대비시켜 작성해 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쓰기는 자아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도구이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쓰기의 성패는 자유로운 표현력 기르기에 있다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